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가는 계속 고를 외치고 있던데 지금 10개 중에 한 9개 정도 되는 그 메이저 증권사들은 고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랍이라든가 뭐 헤지펀드라든가 그루들은 이제 현금 이제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 목표가를 꺾은 월가 증권사가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삼성전자가 고점에 찍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6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 요즘 그 리포트 매도 리포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7월 달에 고점 찍고 그다음부터 쭉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기관들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리포트들이.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 갔었지? 거의 9만 원가나 많아하고 9만 전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근데 지금 6만 6천 원까지 빠졌어요. 52주 신저가까지 나왔는데 한 며칠 전부터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월가랑 여기서는요, 믿지 마세요. 이미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매도 리포트를 하는 게 뭡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그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가 198불, 200불, 막 300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고점을 찍은 지가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뭐 프랍들 같은 경우는 이미 7월이라든가 8월에 정리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나서 이제 개미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레포트에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진짜 이게 월가가 아니죠. 이제 여의도 증권사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월가라든가 여의도 믿지 말라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 얘네들이 가지고 투자의 뭐 벤치마크라든가 이런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의 99%는 그쪽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많이 보실 텐데, 그 정보를 스캐닝을 하실 텐데, 다 월가den가 그 여의도 얘기 드리고, 그걸 또 이제 가공해서 알기 쉽게 이제 방송사들, 뭐 신문사들 이런 데서 이렇게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먹기 쉽게 그걸 이해하는데, 근데 다 그게 죽은 주식들이다, 끝난 이야기들이다, 지난 정보들이다. 여러분의 귀까지 어떤 정보가 오게 되면요, 이 증시에서는 이미 끝난 시효가 다한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이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저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된 역사인데, 저는 20년 전부터 봤었는데, 진짜 굉장한 정보들이 수십 페이지의 A4 용지로 수십 페이지의 이야기들이 찌라시로 돌았어요. 미쓰리 메신저로 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정치, 경제, 증시 이런 거 있고, 끝에 이제 연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돌게 되면은 한 몇 주에서 몇 달 뒤에 이게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 당연히 유료긴 유료였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루트가 있어가지고 좀 받아서 보긴 했었는데, 그게 언제였지?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회장 사태가 있었어요. 약간 안 좋은 일인데, 그 사태 이후로 그 무슨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비디오 사태 이후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뭐가 막 파일 같은 게 돌았었거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게 삼성이 힘이 세잖아요.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 쪽이라든가 경찰 쪽으로 이렇게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찌라시 생산 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도 미디어란 미디어인데,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냐면 기자들이 쫙 있단 말이야, 거기 안에도. 그래서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들, 그거를 이제 정보원들을 사가지고 만나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기동령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찌라시가 몇십 장짜리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증권사 처음 입사해서 사원 때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 정보라는 게 이렇게 공유하는 계층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암암리에 그런 게 돌고 같아요. 왜냐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더 어떻게 보면은 속살로 들어간 거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런. 그래서 제 생각에 십몇 년 동안, 그게 끊기면서 한 십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부가 더 편중되는 세상이 한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 고급 정보들은 위에 있는 분들만 이제 공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그 밖에 한번 나갔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가 겉돌긴 하는데 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약 기운도 좀 있고 뭐 이런데, 일단 그래서 미디어들 뭐 요즘 환경 매경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월가 이야기, 그리고 여의도 이야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소스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실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속속들이 증권가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을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뭐
그리고 자기들이 손님들 다른 기관들의 뭐 돈을 굴려봤던 사람들이 알잖아. 그래서 기동량하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서석까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이래서 돈 벌 기회가 시장에서 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아마 5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증권사 객장 가면은 아까 중국 얘기도 했었지만 담배 피고 도시락 까먹고 하토 치고 술 마시고 막 이래요. 소주 냄새 팍팍 나고 그래요. 2000년대까지도 그래. 저 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택배 기사도 택배 갖다 주러 왔다가 뭐 장이 좋으면은 막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증권사 그 객장에 있는 모니터에 그 TV에 그 뭐지 환경이나 매경거 틀어진 거 보면서 막 한참 더 보고 뭐 가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50대 이후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TV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증권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패널들 나와가지고 막 뭘 하잖아요. 뭐 설명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주식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뭐 대리 이거 저 주식 좀 사줘 몇백 주 사줘 딱 해준다. 근데 그게 고점이란 말이야. 그게 다 맞았으면 거기 50대 이상 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객장에서 쭉 앉아 있으면서 진짜 쟤네들은 악의 축이야 악의 축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월가와 여의도의 이야기들을 그때는 월가는 잘했어요. 한국 주식이었으니까 주식이 주였으니까 여의도의 패널들을 애널리스트부터 쫙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증권방송 뭐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얘기 듣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그 예를 들면 매도 리포트들 다 빠지면서 매도 리포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한경에 뭐가 나왔냐면은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20조 이상의 그 반도체 주식을 샀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샀는데 지금 연초 대비로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올해는 개인들이 승리를 했다. 왜냐면 개인들이 계속 팔았거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패하고 동학개미들이 성공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한국 주식을 10년, 20년, 뭐 올해부터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외국인이 졌다라고 한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리플을 달려고 딱 했는데 이미 수많은 리플들이 달려있더라고요. 얼청이가 없네. 이것도 기사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기사 썼을까? 진짜 너무 동떨어진 얘기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피해보고 있지 않나요? 잘 빠져나온 분 계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증권방송 유튜브 증권방송 이런 것들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100패합니다. 100패. 아마 50대 이후 분들 그분들 증권사 입장에서 그 한경 매경 TV 보시면서 부자 되신 분 있으면 한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에서 9명은 돈을 잃으셨을 거고 실패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앉아서 10년 동안 봐왔으니까. 왜냐면 TV가 안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한이나 사원한테 가가지고 빨리 TV 좀 틀어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라도 있어야지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그 뭐랄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의지할 때가 방송 TV, 그쵸? 방송 TV는 객장에 있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시세 단말기. 그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모니터로. 그래서 거기 나오는 종목 뉴스 이런 것들. 근데 다 늦은 스토리들. 근데 이게 다 죽은 정보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미 끝난 정보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중독이 있잖아요. 한 번씩 가끔 벌어주잖아요. 10번 배팅해서 한 두세 번은 벌어주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7번은 깨져가지고 다 말아먹고 몇 달 한 번씩은 깡통 만들고 해서 다시 또 돈 넣어가지고 또 시작하고 이런 건데 약간 뭐랄까 카지노라든가 마사회? 그 마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사람들이 접근이라는 게 어떻게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시세랑 증권방송이랑 차트 세 가지의 악의 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워렌 버핏도 증권방송을 틀어놔요. 그분이 아침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TV부터 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자산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TV를 켠다고? 그럼 증권방송 켠다고? CNBC를 튼대. 근데 CNBC를 트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꺼놔요. 음소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증권방송으로 보긴 보는데 일하다가 가끔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건데 이게 뭐야 자막만 보는 거야 자막만.
왜냐면 소음들로부터 자기를 차단시키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충 그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90 이제 몇 살이죠? 96세인가 94세인가 주식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거의 이제 90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 그런 분이니까 척 보면은 딱 상황이 이제 딱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냥 하늘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막 기동량 하는데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에 휩쓸리게 되고 또 제가 가끔씩 보는 게 아주 가끔씩 보는 게 인베스팅닷컴의 나스닥 100 그 게시판 종목 토론방, 뭐 의견방 뭐 이런 방이 있는데 거기 보고 있으면 시장 분위기를 되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젊은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약간 버핏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려다 봐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지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단기적으로 막 시세 초당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 리플이 자자자 달리거든요. 그 보시면은 나도 그렇게 막 뭐 차트 분봉 초봉 뭐 10분봉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투기가 아니라 그냥 베팅이죠. 객장에 있는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계좌가 깨지면 뭐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뭐 공부한다고 책을 딱 사서 보는데 대부분 차트 책. 저도 20대 초반에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차트 책부터 샀어요. 일목균형표도 사고 뭐 차트의 신 되게 두꺼워 3만 원씩 그 당시에 약간 그 넘기는 거 있잖아요. 스케치북처럼 이렇게 세로 가로로 됐다고 해야 가로로 넘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책들을 봤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그 3회독 했는데도 뭐 안 돼요. 틀려. 무슨 차트의 맥인가? 차트의 맥? 차트의 신이 아니고 그런 거를 쫙 사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뭐 단타 치는 방법, 뭐 일본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런 방법, 뭐 다 짜깁기 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 참 틀립니다.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시대에 젊은 뭐 그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뭐랄까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식 강의한다 하고 뭐 모집하고 막 이러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도 갑자기 그런 게 한 달 안 된 사이에 뭐 모집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유튜브 자체가 성장이 되고 수익이 예전치 않으니까 막 이렇게 구름처럼 뭐 만드는 것 같아요. 콘텐츠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받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뭐 패스트 트랙인가 그런 데서 200만 원짜리 196만 원인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그냥 책 한 권 보면 되는 이야기들을 이 196만 원에 해놓고 할인 20%막 해서 뭐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완전 장난이지 이거는. 너무 사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교육이라는 거를 되게 증권사에서 많이 받았어요. 증권사에서는 한 명의 인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해서 키우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비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2달 동안 합숙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매일 집합교육 같은 게 있어요. 증권사 직원들이 강제로 가야 되는 집합교육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교육장 가면은 연수원 가면 연수원 밥이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고 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저녁에 이제 마시고 그 합숙하는 방에서 그 연수원 방에서 이제 마시는 재미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놀다 오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진짜 우정이 돈독해지는 기수 간의 동기 간의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잖아요. 되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점점점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임 그런 이제 연수에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박 2일이면 이거는 2박 3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집합해가지고 일요일 날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그때 들은 내용들이 지금 도움이 되느냐? 사실 별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알려줬던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수많은 여의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다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적어도 50대 이상 분들 그분들은 제가 다 안면 틈분이고 카톡도 있고 형님 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있고 여의도 바닥이 좋기 때문에 뭐 어디 병원 간다 하면 또 다 만나고 뭐 밥 먹다가도 만나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의도가 그 5분 출구 여의도 사거리 있잖아요. 사학연금센터 그 주변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좁다 보니까 밥 먹다가 이렇게 걷다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마시잖아요. 그러면 걷다 보면은 이제 소화시킨다고 걷다 보면은 또 만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가르침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어디서 많이 도움이 됐냐면 책을 많이 보면서 도움이 됐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싼 무슨 몇백만 원짜리 그런 강의 듣지 마시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30권의 책만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주식을 하면서 덜 깨지는 법을 배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남들 벌 때 덜 벌지만 깨질 때는 덜 깨지는 그런 방법. 그리고 남들이 벌든 말든 나는 나만의 웨이를 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터득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방에도 지금 레벨 27, 27권까지 읽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시장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붐처럼 이제 유튜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영리예요, 영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굉장히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제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마음 한켠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증권사 객장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또 이제 본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4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고 특히 이제 지점에서는 이제 개인 고객들을 많이 만났고 위에는 이제 본사 가서는 이제 기관들이잖아요. 보면 개인들이 진짜 불공정한 그런 곳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구나. 일단 개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정보로 매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지양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한테 갔을 때는 죽은 정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믿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죠. 끝이. 정보로 흥한 자는 정보로 망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또 있어요. 왜냐면 한두 번 정도는 그 미끼 같은 거 흘린 정보로 해서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한 세 번 벌잖아요. 한 번 깨지잖아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깡통 차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동안 봤네. 이게 와. 그래서 여의도라든가 증권가 월가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월가는 깨끗할 것 같죠. 넥타이 매신 분들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월가도 똑같이 깡패들입니다. 그래서 월가 여의도 증권방송 믿지 마시고 볼 필요도 솔직히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책 보시고 나만의 투자법을 계속해서 연구하세요. 연구. 배팅을 계속 하지 말고 연구하시고 연구 100번 하시고 배팅을 한두 번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덜 깨지는 그런 방법. 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증권시장이라는 게 우상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덜 깨지면 결국에는 벌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 계좌 가장 많이 새로 터질 때가 언제냐면 증시가 엄청나게 화랑일 때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좌가 터졌을 때 고점을 잡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의 길로 가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반토막 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때 다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10년 동안 그걸 봐왔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너무 옆길로 많이 센 것 같은데요. 약기운이 세긴 센가 봐요. 지금 손가락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약기운이 좀 센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동안 주도주로서 2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주도주가 이렇게까지 오래 간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조 달러 때면은 충분히 어울리는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퍼칩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막 쇼티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이고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밀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발열 문제를 잡긴 잡아야 돼. 이게 설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과밀하게 칩들을 막 너무 많이 붙여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점점 미세 공정화가 될수록 가장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 발열이거든요. 발열.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이 처음에 막 8나노, 7나노 막 이렇게 내려올수록 발열을 못 잡아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불탔던 게 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때 2016년인가 17년도쯤에 되게 문제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블랙웰을 계속 밀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열이 너무 심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다음 상품인 신상인 블랙웰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열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의 50% 이상이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열을 식히는. 그래서 막 뭐 어디 뭐 시베리아 같은 데다가도 만들고 뭐 저 캐나다 북쪽 뭐 아이슬란드 막 이런 추운데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심잖아요. 그 땅에다가 심나? 뭐 그럴 거예요. 하도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뭐 전기 사용량이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죠. 1조씩 전기세가 매달 나가다가 3천억을 세이브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주에서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106불까지 살짝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130불, 140불, 140불까지 갔었나? 신고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시총 2조 달러 때면은 대충 80불 이상이거든요. 80불 이상 떼서 이렇게 착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엔비디아를 폭락장에서 1조를 샀대요. 특히 그 중에서 한 500억 정도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처럼 엄청난 피해자가 양상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4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200불이면 딱 반토막이거든요. 이 위아래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조금 상황이 괜찮은데 140불에서 80불이니까 거의 반토막은 반토막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정말 안정화되지 않을까? 쇼티지도 이제 끝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늘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주식이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80불대에서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센터 그 구축에 대한 그런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싹 끝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AI를 통한 얼마나 이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막 마구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사실 없을 것 같고, 뭐 지금 겨우 뭐 3억 명인가 그 GPT 쓴 사람이, 그리고 유료로 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그 굉장히 아직까지도 인구가 75억인데 뭐 1,0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 300만 명인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300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이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접니다. 며칠 전에도 29,000원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어느 세월에 이게 의미 있게 1억명, 2억명, 3억명 이렇게 써줘야지 뭔가 그럴 텐데, 참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지금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것처럼 그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캐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기업 단에서 쓰고 있는 그 기업에서의 그런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리테일 단에서의 그 유료 그 가입자들이 늘어나 가지고 이쪽에서 이익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iOS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iOS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2022년부터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이폰도 망작인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2023년에 이어서 이번에 올해도 아이폰 판매량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너무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중국 시장을 잃고 있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두 기업이 다 중국 시장을 잃고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중국 사람들이 충성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워낙 이제 뭐 화웨이라든가 샤오미가 너무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이제 말단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단이라기보다는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중구난방을 얘기했는데요. 53분 동안 지금 녹화를 했는데 약기운 없을 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남자였는데 지금 5시 반이어가지고 저녁에 남자가 됐어요. 저녁에 또 제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